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수업용 한국사 동영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할까요? 자, 이제 심심풀이 한국사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는 부담 없이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수업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아웃라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누군가 하면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 이 책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강남구청에서 그 한국사를 강의한 적이 있고요.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전체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워밍업으로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하죠. 네, 신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와,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발해 있었던 기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따라서 남북국 시대라고 표기를 합니다. 남북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건국이 되죠. 네, 고려는 정기와 후기를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여러분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와 후기로 나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집권기가 왔을 때 원나라에게 우리가 항복을 해서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 원간섭기 중에 막판에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그 시점에 한반도에는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죠. 그 조선도 전후기를 나눌 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정기 후기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바로 우리 근대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시기를 우리가 조류를 잘못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에 의해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고요. 이 일제강점기가 1945년 해방이 되고 현대사회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외우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려왕 순서하고 조선왕의 순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연대별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연대별로 나열을 하는데 보통 한국사 책들 보면은 뒤에 연대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겠다는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연대표를 한 거는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 이때 이랬구나 이때 이랬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70만 년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구석기라고 그러죠. 네, 구석기 시대 한 70만 년 계속 구석기 시대로 이어지다가
BC 8000년경에 신석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석기 시대인데 신석기와 구석기로 구분하는 것은 뭘로 구분한다? 예,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 뒤에 가면 얘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BC 2000에서 한 15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고조선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C 5세기부터 철기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철기시대에 있었던 국가들 북쪽으로부터 따지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려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죠. 사만이 어디예요?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사만이죠. 네, 거기가 철기시대에 있었는데 그 BC 57년, BC 1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BC 1세기경에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18년, 가야는 AD 4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BC 1세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0년부터, 빵년부터, 그죠? AD하고 BC 중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아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지금 삼국시대 시작된 게 몇 년 됐어요? 2000년 조금 더 넘었죠. 그죠? 예. 2000에서 2300년 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70만 년 되면. 그죠? 예. 그리고 이 삼국시대가 676년에 신라에 의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698년에 이제 발해가 건국되기 때문에 그죠? 676년, 698년 좀 비슷하죠? 발해 건국은 누가 합니까? 대조영이 하는데 대조영이 누구예요? 고구려 유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676년에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가면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게 918년에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918년부터 고려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후기로 나누어지는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100년간 무인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게 되죠. 그리고 1231년에 몽골 침입이 시작돼서 1259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이죠. 몽골이 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 통치기를 지나서 1392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성공하면서 조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1392년에 조선시대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전후기로 가르는 건 뭐라 그랬죠? 외란과 호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97년 정유재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병자호란 이전에 1627년 정묘호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란과 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592년 자 1392년 조선시대가 시작됐죠. 그죠? 200년 딱 200년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대략 한 4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면 됩니다. 자, 1863년부터 근대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1863년이냐? 고종이 즉위하던 해입니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근대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 개항의 빗장이 풀리게 되죠. 폐쇄됐던 한반도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면서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화 되겠다는 거예요.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894년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해입니다. 1894년에는 뭐가 일어나요? 갑오경장,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을미사변이 뭐예요?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피살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갑오경장과 청일전쟁, 95년에는 을미사변, 96년에는 아관파천, 97년에는 고종이 황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황궁을 하면서 뭐예요? 밑에 보면은 대한제국 시대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 95, 96, 97까지 다 이어지죠. 예, 한 1년 차이로 차차차차차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1904년에는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우리가 아관파천을 했으니까 러시아 힘이 세졌잖아, 그죠? 그래서 그 러시아를 한반도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치는 일본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엔 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보고조약이라고 하고요. 제2차 한일협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910년에 일제강점기 시대가 시작되죠. 한일병합조약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또 대단한 거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예,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중에 가장 큰 그 항일운동이죠. 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크게 바뀌는 거는 해외 각지에서 각자의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었는데 그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1945년에 이제 그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해방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하면서 한반도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고 5년 만에 다시 북한이 남한을 치는 전쟁을 일으켜서 또 한반도가 폐허가 돼버리죠. 장장 3년에 걸쳐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휴전선이 설치가 되죠. 휴전선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독자적으로 이제 살림을 꾸려가게 되는데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또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1960년, 75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해요. 6.25 전쟁을 해서 일본이 덕을 본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거는 63년에 되는 거니까 뭐 뒤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대통령을 하다가 1979년에 이 가장 믿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피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980년에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7년에는 IMF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건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반도 역사 흘러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는 외우라고 그랬죠. 뭐 고려왕, 그 다음에 조선왕 순서 외우라고 그랬죠. 고려는 34대 왕이 있었고 조선은 27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선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고려는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수업용으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용이 아니면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수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외워놓으면은 훨씬 한국사를 이해하기 좀 쉬워진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려왕 순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중학교 때 외웠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줘가지고 그때 외웠는데 그렇게 외워놓은 게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 참 운도 좋아,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제가 한국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방 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은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는 충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조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을 쓴다 하더라도 고려 때는 태조 이외에는 조를 쓴 적이 없어요. 다 종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는 같은 충자를 계속 외울 수 없으니까 중간에 외우기로 합니다. 그죠? 열선, 숙, 요렇게. 예, 그래서 제가 외운 걸로 하면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따라서 해도 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외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정 문순선, 헌숙 예인이, 명신희강 고원, 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따라 되고 아니면은 더 따로 하셔도 되고요. 자, 조선은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방식이 거의 다 비슷하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뭐 이렇게 가겠죠. 네,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참고로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편당 최소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15분, 한 20분 이 정도가 저한테 딱 맞고요. 그거보다 더 짧은 거는 10분 이내로도 제가 끝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게 딱 맞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해. 그죠? 예,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트는 66개 파트입니다. 66개 파트인데 이거 포함해서 66개 파트인데 그 파트 그렇게 해봐야 한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뭐 억수 무지하게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더 하시거나 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은 뭐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그 반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6개 강의를 모두 다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사를 마스터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제가 얼굴 일부러 안 나오게 했어요. 왜? 못생긴 얼굴 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 66개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